오랜만에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는데 밤에 클럽으로 바뀌나봐요. 진짜 여행지로 추천할 만하겠다. 지금 온 게 실수였습니다. 여기 장난 없겠다. 이거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입니다. 오늘 이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버스 타러 나왔어요. 자, 그러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보시죠. 렛츠고. 브라티슬라바에서 부다페스트 가는 버스는 이 니비라는 백화점 지하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버스 시간까지 한 5분 남아 있어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는데. 브라티슬라바 왔을 때는 길거리에다가 그냥 떨궈주더니 이거 떠나는 곳은 엄청 좋은 터미널이네요. 약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날씨는 별로 좋지 않은데 도착하면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착했고, 이 숙소까지 거리가 한 5km 정도 되는데 아침 일찍 도착해서 아직 체크인 시간도 안 됐고, 부다페스트도 좀 구경할 겸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티랑 동떨어진 데에서 걸어가면은 구경할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이런 곳도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근데 도착하고 날씨가 엄청 좋아져서 오늘 돌아다니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헝가리 스타디움, 이 앞에 독수리가 참 인상적이네요. 여기 멋있다. 이제 슬슬 숙소도 가까워지고 도심지랑도 가까워지나 봅니다. 여기는 완전 신도시 느낌이네요. 여기 부다페스트도 보니까 무슨 19, 29, 39, 49 뭐 이렇게 10몇 구까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 숙소 가기 전에 목말라서 음료수 좀 사러 왔습니다. 프리마? 이게 백화점 아래에 있는 마트인 거 보니까 이게 헝가리 자국 브랜드 마트인 것 같네요. 숙소 예약한 곳인데 평점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가격이 저렴했어요. 근데 평점이 낮은 이유가 여기가 밤에 클럽으로 바뀌나봐요. 근데 룸이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시끄럽다고 평점이 낮은 경우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뭐 소리 나는 거 뭐 크게 신경 안 써서, 그리고 부다페스트 온 게 주말이라서 저도 나가서 놀다가 올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다가 짐 놓고 나왔는데 부다페스트 오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부다페스트인 줄 알았는데 강을 사이로 두고 부다랑 페스트가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대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부다페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있는 쪽은 페스트 지역입니다. 부다 지역으로는 넘어가 볼지 안 가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숙소에서 가까이 있는 도아니 거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입장료가 45,000원인가 5만원 이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돔 형태로 돼 있는 곳이 도아니 거리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겉에서 봤을 때 입장료를 그 정도 받을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여기 티켓 오피스 가격을 여기서 보면은 가격이 1,800입니다 2,700당 만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4만원 정도 하겠다. 아마 여기가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봤던 교회 성당 중에 입장료 가장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도시가 확실히 잘 꾸며져 있긴 해요. 여기 바로 공원에 관람차도 있고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놀기에도 좋을 것 같고 주말까지 즐겨보겠습니다. 가보자. 렛츠고. 아까 지도를 보기 전에 했던 말 바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다 쪽으로 갈 일이 있을까 라고 했지만 부다로 무조건 가야 되네요. 여 앞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성 이슈트반 교회입니다. 야, 이 교회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이 성당은 입장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10,000원 정도? 티켓 사는 곳은 여기에요. 이 성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가격이 보니까 2,300, 10,000원은 좀 안 되네요. 구경하는 게 두 개가 있나봐요. 한 9,000원이면은 오, 나쁘진 않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진짜 근데 입구부터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이제 여기에서 좀 걸어가면은 세체니 다리라고 부다랑 페스트를 최초로 이어준 다리가 있다고 해요. 그 다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다로 넘어갈 거예요. 아, 부다페스트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여행지로 추천할 만하겠다. 뭐 제가 추천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장소긴 하겠지만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다리가 세체니 다리입니다. 여기를 제가 넘어가는 이유는 저기에 있는 부다성 그리고 어부의 요새를 가보기 위해서 건너가는 거고, 부다성은 입장료가 없어요. 어부의 요새는 입장료가 있다고 돼 있지만 내부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겉에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다리도 엄청 멋있어요 진짜. 아, 부다페스트 진짜 좋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사실 막 어느 도시를 갈 때 기대를 크게 하고 가진 않는데 좋네요. 이제 다리 건너가면 보이는 저기가 부다성이에요. 일단 부다성 먼저 간 다음에 어부의 요새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입장료인 건가? 이 케이블카 안 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요. 아, 이쪽 옆길로 오면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나 봅니다. 정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부다성이 헝가리 국립미술관으로도 사용 중이라서 미술관하고 박물관 방문할 거면은 거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2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까지 오면은 여기 가운데 동상 있고 옆에 커피숍도 있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데가 박물관,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 옆에 샛길로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안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 부다성이 사이즈가 정말 커가지고 최소 1시간은 소요될 것 같아요. 이 외곽 쪽으로 쭉 돌아서 오면은 여기가 어부의 요새고, 이 어부의 요새는 안에 있는 마차시 성당이라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오면서 검색해보니까 지금 온 게 실수였습니다. 여기가 유럽 3대 야경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제가 밤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야경을 볼 수는 없고, 아마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여기를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차니 성당이 있는 어부의 요새입니다. 입장료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에요. 야, 이 성당도 진짜 이쁩니다. 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 3대 야경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이 어부의 요새 자체가 엄청 이쁩니다. 이거 성당하고 같이 있는 이 조화가 진짜 이뻐요. 여기 올라가서 야경 보는 거는 입장 티켓을 끊어야 되나봐요. 근데 제가 본 정보로는 밤에 오면은 그냥 무료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좀 이따 밤에 다시 돌아오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저기를 갔다 와서 다시 여기를 와야 되잖아. 자, 이제 내려가서 다시 페스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또 보는데 진짜 요새 이쁘죠. 자, 이제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입장료는 5만원 정도입니다. 입장료 지옥.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 도시는 볼 게 많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회의사당이구나. 제가 생각하는 크기만큼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정정입니다. 전혀 작지가 않아요. 옆에 그냥 단면만 보고 작다고 생각했어. 이게 한 컷에 이 국회의사당을 다 잡으려면은 저 뒤로 완전 빠져야 될 것 같아.
와,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컷에 안 잡힙니다. 진짜 크구나. 저기 건너편까지 가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한 컷에 잡을 수 있긴 합니다. 핸드폰이 0.6배가 그래도 좀 더 넓게 볼 수 있네요. 여기 국회의사당 주변 보면은 이렇게 작은 정원도 있고 또 이런 커다란 동상들도 멋있는 거 많아서 그냥 주변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해서 밥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드럼 카페 부다페스트라는 곳입니다. 헝가리 전통 음식인 랑고시랑 블라시 스프가 맛있다고 합니다. 메뉴판에 그림도 다 있어가지고 고르기 편합니다. 블라시는 사실 이곳저곳에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랑고시랑 홈메이드 진저비어 이렇게 시켰습니다. 일단 진저 맥주부터 한 모금 하겠습니다. 맥주 그냥 그런데 결국 랑고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게 무슨 튀긴 빵 위에 토핑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이거 만들다 만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치즈를 올려주는 거야? 가격 대비 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랑고시 막 엄청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제 스타일은 크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엄청 맛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뭐 메뉴 선택은 망하긴 했지만 야경 보면서 좀 기분 전환을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메뉴가 맛있을지 맛없을지 모르고 선택하는 거니까. 야경 보러 나갈 건데 제가 말했죠, 여기 밑에 클럽 된다고. 야, 여기 아무리 가성비 숙소여도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절대 못 자겠다. 이게 주말이 아닌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저 숙소는 저 같은 놈한테도 좀 빡센 숙소긴 해요. 그래, 이렇게 좀 밤에 북적북적 거리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관람차가 불 켜져서 돌아가고 있진 않네요. 이거 불안한데? 혹시 야경 불 다 꺼진 거 아이가? 저 여기 세체니 다리 다시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부 요새가 불빛도 없고 거의 그 요새가 있는 위치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잘 이거 지나가면서 국회의사당 불 켜져 있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 밑에서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이게 목요일이 맞나? 사람들이 왔다. 지금 여기 야경만 봐도 야경 나쁘지 않네요.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네요. 국회의사당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사당 불이 12시까지 켜져 있는다고 봤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네요. 내일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부다페스트 이틀 차입니다. 어제 유럽 3대 야경인 부다페스트 야경을 보려다가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일정 마지막을 그 야경을 보는 걸로 하려고 해요. 지금은 여기에 세체니 다리도 유명하지만 세체니 온천이라고, 그 온천도 좀 유명합니다. 입장료는 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온천을 들어가 보진 않을 거고, 그 주변에 페세크 광장 그리고 거의도 후녀드성 미술관하고 박물관 몇 개 이렇게 몰려 있다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먼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세체니 온천 있는 쪽은 세체니 다리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부다 쪽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페스트 쪽 방향에 있습니다. 페세크 광장 중심으로 오른쪽에 헝가리 민족 박물관이 있고 왼쪽에는 부다페스트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이 민족 박물관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진짜 건축물 진짜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저기 무슨 열기구도 있네요. 이제 저기 기념비 같은 거 세워져 있는 데가 회세크 광장. 이거 이동 경로를 보니까 버이더 후녀드성 앞에 먼저 갔다가 세체니 온천 갔다가 나오면서 회세크 광장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경로겠네요. 버이더 후녀드성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 버이더 후녀드성은 이렇게 호숫가 위에 지어진 성이라고 하고, 여기 입장료는 한 만 얼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이더 후녀드성입니다. 1896년인가 지어진 성이라고 해요. 뭔가 관리가 조금 미흡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어딘가 구석진 곳에 버려진 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 건물에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난 거 보면은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 쪽이고, 입장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우, 저 뭐야? 무슨 게임에서 나올 법한 동상처럼 생겼어. 그쵸? 저런 자세로 있는 동상은 또 처음 보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성 느낌이 뭔가 산속에 버려져 있는 성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다성하고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좋네. 여기가 이제 세체니 온천 들어가는 입구 쪽인가 봅니다. 부다페스트 방문하셔서 여기 가실 분들은 미리 수영복 챙겨와야 돼요. 아니면 수영복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오픈런 해가지고 일찍 방문하면은 입장료가 좀 더 싸다고 해요. 그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면은 1,500, 한 4만원 정도? 그리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오면은 8,400입니다. 내부에도 온천이 있고, 근데 이 야외 온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뭐 워터파크도 아니고 가격대가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에서 형님들하고 온천도 이미 갔다 왔었고 굳이 들어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에 여기가 회세크 광장입니다. 와, 진짜 동상들 엄청 잘 돼 있다. 여기 한눈에 딱 보기 여기가 좋은 장소인데, 좀 이 행사 이벤트 때문에 좀 걸리는 그 천막들이 있네요. 이제 이쪽에서 보는 일정도 다 끝났고, 일단 밥 먹고 야경 보고 여기 부다페스트에서 일정은 마무리 해볼게요. 걸어가다가 마라탕 냄새가 너무 강하게 유혹해서 마라탕 먹어야 되겠습니다. 셀프식인 것 같네요. 이거다, 이걸로 정했다. 주문하면 이렇게 전동벨 주고 4,700 나왔습니다. 한 500 몇 그램 나온 것 같아요. 한 7, 8천 원 정도? 어제 그 랑고시가 너무 실패였어가지고 그냥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매운맛 중간으로 했는데 가장 매운맛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야따, 맛있다. 안에 들어간 소고기가 맛있네. 소고기만 냅다 넣을걸 그냥. 그래, 이 관람차 조명이 꺼져 있었는데 어제 국회의사당 조명이 들어와 있을 리가 없었지. 여기 세체니 다리 지나가서 어부의 요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야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여유가 없나봐요. 지금 거의 9시인데 어제 제가 여기 11시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뭐지? 걸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다리는 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올라가면은 국회의사당도 딱 불 켜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부다성도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이었네.
이제 이 계단만 올라가면은 끝입니다. 야, 드디어 보겠구만. 야, 이 마찬이 성당도 장난 아닌데요? 야, 엄청 이쁘네. 제가 말했듯이 밤에는 여기 올라가는 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3대 야경이라는 부다페스트 야경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이게 야경이 보면은 거의 그냥 국회의사당이 다 한 거예요. 국회의사당하고 세첸이 다리 빼고는 사실 막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진 찍기가 되게 불편한 게 이 밑에 조명, 이 조명 때문에 좀 저기 야경 보는 거를 망치는 그게 있긴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까지 전부 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여행은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 감흥이 좀 떨어져 가고 있었던 시기에 이 부다페스트 와가지고 조금 감흥이 올라오긴 해가지고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